자, 확률 변수. 자, 요렇게 하면 요거를 x, 요거를 y, 요거를 z다 이렇게. 그럼 x, y, z 요 변수들에 대한 표준 편차가 큰 확률 변수부터 구해 보셔야 돼. 먼저 자, x부터 봐. x. 자, x는 변수가 0, 1, 2, 3, 4 이렇고. 그다음 거기에 확률을 구해 보면 요게 다 0.2라는 뜻이에요. 표보고 한 거다. 표보고. 요렇게. 그러면 먼저 평균부터 구해보자. x에 대한 평균부터 구해보면 곱해서 더하면 이게 평균이잖아. 그럼 0.2, 0.4, 0.6, 0.8 그래서 1, 2가 되네, 그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기 위해서 제곱의 평균을 구하자. 그래서 제곱의 평균. 그럼 제곱을 해서 요거하고 곱하는 거잖아. 그럼 밑에는 0점이 다 똑같으니까 0.1을 묶어 내놔놓고 요거 제곱해서 더하면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16, 20, 30 그럼 0.6이 되네. 6이 되네. 그죠? 0.2 곱하기 30이니까 요게 6이 된다. 자, 그러면 x에 대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2가 되는 2. 그럼 표준 편차는 루트 2가 되겠네. 자, 그런 식으로 y도 보면 자, 변수는 똑같아. 0, 1, 2, 3, 4. 변수는 똑같고 그때 확률을 보면 0일 때는 0.25. 그 다음에 1일 때는 0.2. 그 다음에 2일 때는 0.1. 요 표 보고 하는 거다 지금. 3일 때는 0.2. 그 다음 4일 때는 0.25. 이렇게. 자, 그래서 먼저 y라는 요 변수는 평균을 구하면 다 곱해서 더해주면 되니까 0.2, 0.2, 0.6, 1 이렇게. 그럼 이게 1이니까 요 평균도 역시 2가 되네. 그죠? 평균은 똑같네.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을 구하자. y 제곱의 평균. 자, 제곱 평균은 0, 1 곱하기 0.2. 그 다음 4 곱하기 0.1. 그 다음 9 곱하기. 그 다음에 16 곱하기 0.25. 16 곱하기 0.25. 6, 5, 30, 6, 2, 12, 15. 5, 2. 그럼 400이 되는데 4가 되네. 그죠? 요게 4가 되네. 그럼 전체는 요게 2, 6.4네. 6.4. 그러면 y에 대한 분산은 6.4에서 평균의 제곱 4를 빼면 2.4가 돼. 2.4. 자, 이제 Z. 자, 변수는 역시 0, 1, 2, 3, 4. 이때 그 확률을 구해보면 0.1, 1일 때는 0.2, 2일 때는 0.4, 3일 때는 0.2, 4일 때는 0.1. 그럼 이제 Z에 대한 평균부터 구하면 0.2, 0.8, 0.6, 0.4. 그러면 1, 2. 이것도 평균은 똑같네. 그죠? 그래서 제곱의 평균을 구해주면,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1 곱하기 0.2. 그 다음 4 곱하기 0.4. 그 다음 9 곱하기 0.2. 그 다음 16 곱하기 0.1. 그럼 여기 3.2, 4, 5, 5.2가 되네. 5.2. 자, 그래서 Z에 대한 분산은 제곱의 평균인 5.2에서 평균을 제곱을 빼면 1.2가 되네. 그 분산이 크면 표준 편차도 크니까 세 개의 표준 편차 분산이 2하고 2.4하고 1.2가 되네. 그럼 제일 큰 게 y, 그 다음 큰 게 x, 그 다음에 z가 가장 작다 이 말이에요. 이런 순서로 표준 편차의 크기가 나타나. 자, 이항 분포, 그 다음에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 이항분포,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그럼 책에 나오는 문제는 다 크다라고 보면 돼. 한 25 이상 되면 다 크다라고 보면 돼.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자,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np 이렇게 된다는 말이잖아. 자, 그러면 이 x는 정규분포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정규분포는 어떻게 쓰는 거고? 평균, 분산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 평균은 np, 분산은 npq 이렇게. 이 x가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면 요 n이 충분히 클 때, 예를 들어 사람이 뭐 3명이 있고 이런 건 안 돼, 그제? 한 뭐 수십 명이 있을 때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정규분포도 따르는데 평균, 분산을 np, npq로 그냥 계산한다라고 그거만 하는 건데. 자, 183번 해봐. x가 이항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x는 720의 6분의 1 이렇게 돼. 자, 그러면 720은 횟수가 많기 때문에 정규분포도 따르겠지.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정규분포는 평균은 np. 자, 곱하면 120이 돼. 자, 요게 np니까 120에다가 q에 해당하는 6분의 5를 곱하면 요게 분산이지. 그럼 6, 12, 100. 그래서 요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예요. 자,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한 번 시행할 때 확률이 6분의 1인 그런 확률을 갖는 사건을 720번을 시행을 했다는 말이야. 그제? 자, 그럴 때 평균 몇 번이 나오느냐면 120번이 나온다. 이 말이야. 이때 그 나오는 횟수 x가 90 이상 130 이하일 확률을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항상 Z로 고치면 된다, 이제. 자, Z로 고칠 때는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나눠주라 했다, 그제? 여기서 120을 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30이지. 그거를 5를 나눠줘야 돼. 마이너스 30을 나누기 5를 하면 마이너스 6이 되네.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130은 평균을 빼면 10, 표준 편차를 나누면 2. 이렇게 돼. 그럼 이제 표에서 뭘 구해야 돼? 마이너스 6에서부터 2까지잖아. 2까지. 그러면 정규분포 표를 보고 0부터 2까지일 때의 확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6까지일 때의 확률, 그거 두 개를 더해주면 그게 우리가 찾는 답이래. 500원짜리 동전 두 개를 던지는 시행을 48번 했어. 독립시행이 48번 시행이 됐지. 둘 다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횟수는 몇 회부터 몇 회? 0회부터 48회까지 나오겠네. 그래서 이게 이항분포라는 것부터 알아봐야 돼. 그래서 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x는 이항분포를 따라 48번을 시행했고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네. BNP 이러니까, 그죠? 그럼 48은 많이 했네. 그러면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지. NP 12가 되고 NPQ 그럼 12에다가 Q 4분의 3을 곱하면 4, 30이니까 3제곱. 요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라. 이제 뭘 찾으라 했냐면 나오는 횟수 x가 15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했기 때문에 이런 정규분포가 있으면 다 표준화만 시켜주면 돼. 그럼 Z가 자 15에서 평균을 빼면 3, 표준 편차를 나누면 1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1 이상일 확률이니까 요게 0이 되면 요게 1이 될 때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럼 요거는 0.5에서 P Z가 0에서부터 1일 때까지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지. 그럼 1일 때 확률만 지금은 이제 문제 주는데 안 준 거야 지금. 그거만 해서 여기에 대입해서 계산하면 그게 답. 지연인의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가구 중에서 20%는 초등 자녀가 있다. 이 단지에서 임의로 100가구를 택할 때 이 중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집이 100가구 이상일 확률은, 자, 요거는 어떤 시행을 내가 100번 하는 거야, 100번.
그 말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할 때마다 100번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100번을 하는데 그 학생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확률이 50%, 이제 20%잖아. 즉 5분의 1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 그럼 뭐가 확률 변수야?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사람 수를 확률 변수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100명을 100번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한 번 할 때마다 그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확률이 5분의 1인 그런 시행을 100번 했다는 거예요. 확률이 5분의 1인 시행을 100번 한 거예요. 그러면 100번을 시행했다는 말은 확률 변수 X, 초등학생이 있는 사람 수가 0명부터 100명까지 나올 수 있겠지, 그지? 계속 초등학생이 있는 자녀만 뽑을 수도 있잖아. 확률적으로는 거의 0이겠지만. 그래서 이거는 100이 많기 때문에 또 정규분포로도 나는 거예요. 그럼 NP 하면 20이 되고, NPQ 하면 여기다 5분의 4를 더 곱하면, 5분의 4를 더 곱하면 4제곱이 돼요. 5분의 4를 NP. 요런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이때 초등학생 가구가 있는 사람 수가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1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럼 항상 표준화만 시키면 끝이 됐지. Z는, 자, 10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표준 편차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마이너스 2.5지. 마이너스 2.5. 그러면 정규분포를 보면 여기 2.5, 여기 마이너스 2.5가 있으면 그거 이상이니까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죠. 이 확률. 자, 그럼 요거는 요만큼에다가 나머지 거를 더해주면 되지. 그럼 빨간 게 얼마? 그게 0.5잖아. 반이니까. 빨간 게 0.5고 까만색은 Z가 0에서부터 2.5까지일 확률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럼 2.5 값 문제에서 준다 했다, 그제? 그거하고 더하기 0.5 해주면 그게 답이 돼요. A, B, C 세 나라에서 하루 여가 시간이 420분인 사람에 대하여 각 나라별로 그 사람보다 여가 시간이 긴 사람은 전체의 몇 %인지를 구해보자 했다. 자, 똑같이 여가 시간은 세 사람 다 420분이야, 그제? 420분인데 A 나라는 여가 시간이 평균은 270이고 표준 편차가 60이야. 그러면 똑같은 420이지만 자, 요쪽에서는 요 수를 표준화를 시킨 거야. 표준화를. 그럼 420에서 270을 빼면 150이 되나? 자, 그거를 표준 편차 60으로 나눠주면 2, 3은 3, 2는 6, 3, 5, 15, 2.5지. 요거는 표준화된 값이 2.5야. A는. 근데 똑같은 420분인데 요 나라에서는 420에서 350을 빼면 70이 되네, 그지? 자, 70을 56으로 나눠준 거예요. 56. 무슨 이런 숫자를 줘. 70을 56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 420분을 A, B, C 세 개의 나라에서 표준화된 값으로 나타내니까 이렇게 돼. 그럼 이거는 여가 시간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가 시간이 긴 사람은 전체의 몇 %인지를 구해보자. 그럼 A 나라는 몇 프로냐면 A 나라는 여가 시간이 420분 사는 여기 2.5잖아요. 2.5. 근데 우리가 찾는 거는 여가 시간이 420분의 각 나라의 그 사람보다 여가 시간이 더 긴 사람은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묻고 있는 거지, 그죠? 더 긴 시간. 자, 그래서 A는 0.5에서 Z가 0에서부터 Z 값이 2.5가 되는 요 확률을 빼주게 되겠다. 그 다음 B는 1.25지. 자, B는 0.5에서 1.25. 0에서 Z가 1.25까지를 빼주면 되고. 그 다음 C는 1.6. 0.5에서 Z가 0에서부터 1.6인 요까지를 빼주면 요 계산한 결과가 답이 되겠다. 는
요거를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계산했더니 0.3이야. 그럼 답은 뭐라 써야 돼? 곱하기 100을 해서 30% 답을 퍼센트로 이야기해야 돼. 그지? 묻기를 몇 퍼센트인가 물었으니까 계산했는 게 만약에 0.3이야. 그러면 30%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아래 표와 같을 때 다음을 구하셔야 돼요. 상수 a 값은 확률에서 구하는 거는 다 더하면 1이다. 그걸로 구하라 이제. 요거를 4개를 더하면 그 합이 1이 돼야 돼. 그럼 요 12분의 고치자. 12분의 3 더하기 2 더하기 6. 그럼 이거 12분의 8, 11이니까 12분의 1이 되면 되네. 그지? 확률의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자, 그 다음 x가 0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는 것은 요거 두 개 확률을 더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12분의 6이니까 12분의 7 이렇게 돼. 만약에 0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이거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이건 1에서 4분의 1을 빼는 게 좋겠지, 그지? 만약에 1 이상, 0 이상이랬으면 3개를 더하지 말고 전체 1에서 4분의 1을 빼서 계산하는 거죠.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변수 x가 x일 확률이 10분의 x인데 x는 1, 2, 3, 4야. 자, 그러면 요렇게 빨리 표를 만들어야 돼. 변수 x는 1, 2, 3, 4고. 자, 그때 확률이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다. 이 말이야. 그럼 평균. 자, 평균을 곱해서 다 하면 되지. 그럼 10분의 1, 10분의 4, 10분의 9, 10분의 16. 그럼 10분의 20, 30이 되네. 그래서 평균은 3이 되네.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하라 했네. 자, 분산을 구할 때는 항상 뭘 먼저 구해야 돼?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야 되지. 그럼 제곱에서 밑에 곱할 거야. 10분의 1. 4를 곱하니까 10분의 8. 9를 곱하니까 10분의 9, 3, 27. 16을 곱하니까 10분의 64. 이렇게. 그러면 이게 얼마? 28, 36, 36하고 그 다음에 90, 100이네, 그지? 그럼 10분의 100. 그래서 이게 10이 돼. 자,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1이 되네. 자, 그래서 x에 대한 표준 편차도 1이 된다.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x의 평균, 자, x의 평균이 5가 되고 x에 대한 표준 편차가 2가 되네. 이때 마이너스 4x 플러스 7에 대한 평균과 마이너스 4x 플러스 7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자, 평균은 x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서 7을 더해주면 되지. 그럼 요게 5니까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고, 자, 표준 편차는 x의 표준 편차에다가 a 절대값 4를 곱하면 되네, 그죠? 그럼 요게 2니까 8이 된다. 그죠? 요 말이야. ax 더하기 b에 대한 평균은 x에 대한 평균에다가 a를 곱해서 상수는 그대로 더해주면 돼. 그 다음에 ax 더하기 b에 대한 분산을 구하셔야 하면 x의 분산에다가 a 제곱을 곱하면 되고, ax 더하기 b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하려면 x의 표준 편차에다가 a의 절대값을 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를 때 x에 대한 평균은 50 곱하기 5분의 2를 하면 돼요. 그래서 20이 되고, 분산을 구하려면 20에다가 p가 5분의 2니까 q는 5분의 3이 되겠지. 그럼 여기에 약분하면 4, 3, 12. 그래서 평균 분산. 이항 분포를 따를 때 평균 분산. NP, NPQ. 이렇게.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를 때 변수가 130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는 것은 정규 분포는 무조건 표준화시키면 끝이라 했지. 자, 평균을 빼면 100을 뺐으니까 30. 표준 편차 20을 나누니까 1.5다 이렇게 돼. 자, 그래 놓고 1.5 이상이니까 요게 1.5가 여기 있으면 이상은 요 넓이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0.5에서
Z가 0에서부터 1.5까지일 확률을 빼주면 되겠네. 이제는 연속 확률 변수인데 0부터 3까지가 정의되어 있네. 그지? 그래프에서 0부터 3까지가 정의되는데 1부터 2까지일 확률을 구하시오 하는 거는 요 넓이 구하라 이 말이야. 요 넓이가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이 말이야. 그럼 K를 알아야 되겠네. 그지? 그럼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 이 삼각형 전체의 넓이는 1이 될 거 아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면 요게 1이 돼야 돼. 그래서 K는 3분의 2가 되네. 3분의. K 값 구했다. 자, 요 상태에서 빨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빨간 부분 구하지 말고 1에서 요거를 빼는 게 편하겠지. 빨간색 여기가 아니고 1에서 2까지지. 요 넓이 구하라 이 말이야. 1에서 2까지일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러면 이건 빨간 거 그냥 바로 구하면 되겠다. 요게 K가 3분의 2지 지금. 요 K가 3분의 2. 자, 요거는 사다리 꼴이지. 자, 사다리 꼴이니까 사다리 꼴은 아랫변 윗변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지? 자, 요 길이는 3분의 1이니까 되는데 요 길이를 필요해.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요점의 좌표가 1,3분의 2고 요점의 좌표는 3,0 이렇잖아. 그럼 요점과 요점을 지나는 직선식을 알아야 돼. 직선식을 알아야 2를 집어넣으면 요 높이 y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 구한다. 자, 직선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기울기부터 구하자. x2 빼기 x1, y2 빼기 y1. 이렇게 돼. 그럼 다시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지. 요게 기울기고 3,0을 지나는 직선 y-y1은 기울기 x-x1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랬더니 요 직선식이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자, 그럼 x에 2를 넣어봐야 돼. 2를. 자, 2를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1이네. 요 길이가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요 길이가. 자, 그러면 자, 빨간 요 넓이는 빨간 넓이 여기 확률이지. 확률은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 나누기 곱하기 높이도 1에서 2까지니까 1. 그래서 넓이가 2분의 1이 되는데 그게 1부터 2까지일 확률이다. 1, 2, 3, 4, 5가 각각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낼 때 카드에 적힌 수 중 두 번째로 큰 수를 x라고 하자. 두 번째로 큰 수를 x라고 하자.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그럼 이거는 자, 조금 어려워졌다. 뭐가 어려워졌냐면 이 변수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워진 거예요.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자, 먼저 변수를 봐. 3장을 탁 뽑았을 적에 두 번째로 큰 수가 확률 변수야. 그럼 두 번째로 큰 수가 될 수 있는 수는 2가 될 수 있고 3이 될 수 있고 4가 될 수 있다. 요거부터 이해를 해야 돼. 임의로 3장을 꺼낼 때. 그러면 2가 되는 거는 작은 수는 1이 되고 가운데 수가 2가 될 때 나머지 수는 3, 4, 5 중에 한 장이 오겠지. 그리고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지? 1, 2, 땡, 1, 2, 땡, 1, 2, 땡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수가 2가 되잖아. 그럼 3가지야. 3가지. 자, 몇 가지 중에 5개 중에 3개를 뽑는 이런 경우들 중에 요 3가지가 그렇단 말이야. 그럼 5개 중에 3개는 5시 2니까 10이 되겠지. 그래서 10가지 중에 3가지 이렇게 돼. 그러면 4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겠지. 2가 되는 거랑 4가 되는 거는 똑같네. 그지? 방향만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10분의 3이 돼. 그럼 이게 10분의 6이니까 가운데는 10분의 4가 되겠네. 합이 항상 1이 돼야 되니까. 요거 두 개 같은 거 이해되지? 2나 4나 왼쪽에서 두 번째 수니까 똑같을까 이거. 이제 확률 분포 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평균과 분산은 계산하면 되네. 자, 평균은 10분의 12 더하기 12에서 10분의 24에서 2.4가 되네. 2.4. 가운데 있는 수는 평균적으로 2.4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산. 자, 분산은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거 아니다. 2.4가 아니고, 앞에 거 빼는 거. 빨간 거 빠졌지? 10분의 6 더하기 12 더하기 12. 그럼 여기 24, 30이니까 3이 되네, 그제? 평균은 3이 되고. 자, 분산은 제곱의 그거니까, 자, 10분의 1은 다 빼놔놓고, 4, 3, 12. 이게 제곱의 평균 구하는 거다, 지금. 제곱의 평균을 구하면. 10분의 1은 묶어내면 4, 3, 12, 9, 4, 36, 16 곱하기 3, 48. 그럼 50, 여기 60, 96이네. 그럼 10분의 96, 그래서 이거는 9.6이 되네, 그죠? 9.6. 자, 그래서 x에 대한 분산은 9.6에서 9를 빼면 0.6이 된다.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이것의 평균이 3이라는 말은 2x 빼기 1을 하면 이게 3이 된다 이 말이지. 자, 이 식으로부터 x에 대한 평균이 2다 하는 걸 얻을 수 있네. 그 다음 v 이게 4라는 말은 vx에다가 a제곱 즉 4를 곱했더니 그게 4가 됐다 해서 x에 대한 분산이 1이더라. 요거하고 요거를 조른 방법을 준 거예요. 이때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했지. 제곱의 평균은 여기서 구하지.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네. 그래서 제곱의 평균은 5가 된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르고 변수 x가 0일 확률이 30이다. 요거 이항 분포를 따르 이항 분포.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변수가 0 하는 거는 확률이 p인 것을 5번을 시행을 했더니 0번 나올 확률이다 이 말이지, 그지? 계속 뭐만 나왔다는 거야? 5번 다. Q만 나왔다 이 말이잖아. P가 0번 나왔다는 말은 계속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지, 그지? 어떤 사건의 확률이 P인 것이 5회 시행했을 적에 나오는 횟수가 확률 변수 X이기 때문에 X는 0부터 5야, 0부터 5. 0회 일어날 수도 있고, 1회 일어날 수도 있고, 5회까지 일어나는데 0회 일어날 확률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확률이 해당하는 사건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이잖아. 그래서 1-P가 연속으로 5번 계속 나온 거예요. 자, 그게 3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2분의 1의 5승이잖아, 그지? 그래서 1-P가 결국은 2분의 1이 돼서 P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돼. 이제 P가 2분의 1이지. 그럼 이거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2분의 1인 요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럼 여기서 분산 구하라 했으니까 MPQ 5 곱하기 P 2분의 1 곱하기 Q 2분의 1. 그래서 4분의 5가 된다. 자, 참고로 변수 X가 2일 확률은 자, 이건 어떻게 구해? 이제 P는 구해졌으니까 P는 2분의 1 구해놨다, 그지? 2회 나오는 횟수가 2회 나오는 거는 5군데 중에 2군데. 일어날 확률이 2번. 그렇지 않은 확률이 3번. 이렇게 돼요. 자, 아까 전에는 PX가 0이었잖아, 그지? 0이니까 5C 제로. 일어날 확률이 0번. 그렇지 않을 확률이 나머지. 그래서 바로 요거를 요렇게 생각해. 요거는 1이니까, 그지? 요게 그 말이죠, 요게. 자,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10의 4제곱이고, 자, Y도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28이고 4제곱이에요. 자, X가 12 이하일 확률. 자, X가 12 이하일 확률은 Z로 바꾸면, 자, 12에서 평균을 빼면 2. 표준편차를 나누면 4. 그럼 4분의 2니까 0.5가 되네. 2분의 1. 요 확률하고, 자, Y가 K 이상일 확률은 Z로 고치면 K 마이너스 평균 나누기 표준편차 이렇게 돼. 그런데 이 두 개의 확률이 문제에서 같다라고 했잖아. 이 두 개의 확률이 같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하나는 봐. 하나는 0.5 이하일 확률. 하나는 0.5 이하일 확률.
이렇게 되고 다른 하나는 뭐 이상일 확률이잖아. 그지? 그럼 그 이상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0.5 이상 이렇게 돼야 이 넓이가 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서로 뭐고? 부호만 다르단 말이야. 부호만. 그래서 요게 0.5니까 결국 4분의 K-28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0.5다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가 이쪽에 0.5면 이상은 마이너스 0.5 이상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4, 5, 20이니까 K-28이 마이너스 2가 돼서 K는 26이 된다. 어느 회사 직원들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전화 음성 통화량은 그럼 음성 통화량이 X가 되겠지.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르더라. 그 시간은 이 회사 직원 중 임의로 택한 한 명이 한 달 동안 사용한 휴대 음성 통화량이 X가 2시간 즉 120분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표준화만 하면 돼. 표준화만. Z. 여기서 평균을 빼면 150을 빼면 마이너스 30 나누기 15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자 그러면 요게 0이 되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요 왼쪽 편이. 자, 요 확률을 구하시오 했어요. 그리고 0.5 더하기 Z가 0에서부터 2까지일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지. 자, X가 이항분포를 따라. X가 N 6분의 1인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3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그지? 그럼 평균을 어떻게 구해? NP, 이게 평균이잖아. 자, 그게 30이야, 30. 그럼 N은 3, 6, 18이 되네. 자, 그래서 이제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180에 6분의 1인 이런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N을 구하려고 평균을 줬다, 그제? 자, 이제 12분의 N X가 6분의 N 요거 확률을 찾는데 요 N이 180이라고 조금 전에 구해졌지? 그래서 N 자리에 그대로 180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6, 2, 12, 6, 3은 18, 15 이상 X가 6, 3, 18, 30 이하일 확률을 찾는 거예요. 자, 이제 X가 요런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다시 정규분포를 따른다 했지. NP 30이 되네. 그 다음에 30에다가 Q 6P가 6분의 1이니까 Q는 6분의 5가 되겠지. 그럼 여기 5가 되니까 요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Z로만 고치면 끝이네, 그지? 자, 15에서 평균 빼면 마이너스 15, 15에서 평균을 빼서 표준 편차를 이렇게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이 돼. 자, 30에서 평균을 빼면 0이니까 바로 0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0까지 해서 요 넓이 구하시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0에서부터 Z가 3까지 요 확률을 계산하면 돼요. 0부터 4에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할 때 0부터 2인 모든 X에 대해서 0부터 2인 모든 X에 대해서 요놈이 성립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요놈이 성립하더라. 자, 요게 무슨 말이야? 2에서 똑같은 수 X를 뺐을 때랑 더했을 때랑 같다는 말은 X 이퀄 2에 대한 대칭이다 이 말이야. X 이퀄 2에 대한 대칭이다 이 말이야. 자, 확률 밀도 함수가 0부터 4까지가 이렇게 정의되는데 0부터 4까지가 정의되는데 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이야, 그제? 2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럼 2가 뭐란 뜻이야? 바로 평균이다 이 말이야, 평균. 항상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 0부터 1까지일 확률이 6분의 1이라 했지? 요 넓이가 6분의 1이야, 요 넓이가. 그럼 요쪽 넓이는 얼마가 돼? 당연히 6분의 2가 되지 뭐. 왜냐면 이게 반이니까 요게 6분의 3이 돼야 되니까 0.5가 돼야 되니까, 그지?
그럼 요 반의 넓이도 얼마야? 요것도 6분의 2가 되네. 그럼 지금 찾는 거는 2부터 3까지 확률 구하라 했기 때문에 요 넓이 구하시오 해서 답은 3분의 1이 된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의 원점 위에 바둑돌이 놓여 있다. 원점 위에 바둑돌이 놓여 있는데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홀수의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1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즉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 생각하면 되겠지. 양의 짝수일 때는 플러스 2가 되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쓰죠. 짝수일 때는 플러스 2가 되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진 후 바둑돌이 놓인 점을 나타내는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죠. 자, 그럼 x를 이제 구해줘야지. 자, 3번을 던질 거야. 자, 제일 왼쪽에 오는 경우부터 생각하자. 3개 다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도 있지. 그러면 그거를 마이너스 3이 된다. 바둑돌이 놓인 점이 나타내는 수를 s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이제 마이너스 1이 2번, 플러스 2가 1번, 그러면 그거는 0이 되겠지. 자, 마이너스 1이 1번, 플러스 2가 2번, 그러면 요거는 3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한 번도 안 나오면 6이 되겠네. 요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응되는 확률 구하라. 그럼 이는 홀수만 연속으로 3번 나왔지. 홀수만 연속으로 3번 나오면 그거는 8분의 1이고 요거는 짝수만 연속으로 3번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8분의 1이네. 자, 요거는 홀수가 한 번 나왔지. 자, 3번 중에 한 번이 나왔어. 3번 중에. 그럼 홀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 한 번.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2번. 그럼 요거는 8분의 3이 되네. 8분의 3. 요거는 홀수가 2번 나왔지. 그럼 3시 2가 되고 2분의 1. 홀수가 2번 나왔고 짝수가 한 번이 나와서 요것도 8분의 3이 되네. 그러니까 요 확률을 다음 항상 1이 되면 똑바로 구했다 생각하면 되겠지. 이제 x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구하기 때문에 x의 평균은 자, 곱해서 다 더하면 되니까 8분의 1은 공통으로 두고 마이너스 3, 0, 9, 플러스 6. 그래서 요게 15니까 12가 되네, 그지? 그래서 8분의 12가 돼서 2분의 3 해서 1.5가 되네, 1.5. 3, 3, 9. 이제 Vx는 제곱의 평균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제곱의 평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8분을 빼놔놓고 이제 제곱해서 곱하는 거예요. 그지? 제곱해서 곱하면 이게 9가 되고, 0은 그대로 0일 거고, 제곱해서 곱하면 9, 3, 27이 되고, 제곱해서 곱하면 36, 이렇게 돼요. 그럼 45, 52, 72네, 그지? 그럼 8, 9, 72니까 이게 9가 되네. 자, 그래서 평균은, 분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4분의 9를 빼면 돼. 1.5도 제곱하지 말고. 그럼 요거는 4분의 36에서 9를 빼면 되지. 그래서 4분의 27. 지금 x의 평균 표준 편차 구하라. 표준 편차니까 2분의 3루트 3이다. 이렇게. 자, 실험자가 깨어 있는 상태에서 측정한 휴식기 심장 박동수가 60회 이하면 서맥이고 100회 이상이면 빈맥이다라고 한다. 그냥 여기 그냥 정의한 거예요. 이렇게 60회 이상 또는 100회 이상이면 뭐 이렇게 되면 서맥, 빈맥 이렇게 하여튼 맥을 이름을 그렇게 부르네. 어느 대학교의 건강검진에서 학생들의 휴식기 심장 박동수는 그럼 심장 박동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그러면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네.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네. 자, 조사 대상에서 600명을 조사한 거예요. 그지? 600명을 조사할 때
서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 12명 미만일 확률은 했다.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서맥 또는 빈맥으로 분류된 요 학생이야. 자, 이 학생은 어떻게 된 학생들이야? 분당 박동수가 60회 이하거나 100회 이상이지. 그래서 X가 60회 이하거나 또는 X가 100회 이상인 요 사람들은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야. 그럼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확률을 먼저 구하는 거야. 이 정규 분포를 보고. 어렵다, 이 문제. 자, 그럼 역시 이제 Z로 고쳐주면 끝이잖아. 자, Z로 고치면, Z는 어떻게 고쳐?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면 된다, 이제. 그럼 60에서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20. 10을 나누니까 마이너스 2. 또는, 자, 120에서 평균을 빼면 20이니까 플러스 2가 되네. 됐지? 자, 서맥이나 빈맥으로 분류된 학생이 이렇게 분류될 확률이 얼마냐면, 확률이 마이너스 2보다 요거나 플러스 2보다 요게 확률이 되는 거야, 확률. 그럼 여기서 0부터 2까지 확률이 0.48이지. 0.48이니까 요거는 0.02가 될 거 아닌가. 요 반이 0.5니까, 그제? 반이 0.5니까. 그럼 B급신 두 개는 똑같으니까 0.04가 되겠지. 그래서 이 값이 0.04가 되는 거야. 즉, 확률상으로 4%가 서맥이나 빈맥이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해됐지? 자, 학생들 중에 평균적으로 4%가 빈맥으로 또는 서맥으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비맥 또는 이렇게 빨갛게 분류될 확률이 0.04야. 확률이 0.04인 사건을 몇 회 반복? 600회 반복했다는 거예요. 600회. 이 양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600번을 하는데 한 번마다 그 확률이 0.04, 100분의 4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다시 정규분포도 따르겠지. 600은 많기 때문에, 그제? 그래서 곱하면 6, 4, 24가 돼서 24가 되네, 그제? 평균은. 자, 24에다가 100분의 96을 곱해야 되지.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면 5분의 24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5분의 24. 요 놈의 제곱. 이렇게. 이런 소수 쓰지 말고. 자,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이제는 그렇게 분류된 학생이 12 미만이 됐기 때문에 이제 X가 12 미만일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표준화만 시키면 되네. 자, 12에서 빼면 마이너스 12. 그거를 5분의 24. 그 마이너스 12 곱하기 24분의 5지. 요거 약분하면 2니까 마이너스 2.5네. 요 확률을 구합니다. 그럼 요렇게 0이 있으면 여기에 마이너스 2.5가 있네. 이하일 확률이니까 여기네, 그지? 자, 그래서 0.5에서 빼기를 P, Z가 0에서부터 2.5까지 요 확률을 계산하면 이제 답이 되겠네. 2.5까지 확률은 나와 있는데 0.49. 그래서 0.01이 된다.